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고등학생 자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는 폐교의 위기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퇴 선언이 단순한 학업 포기도 반항도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 안에는 더 이상 미국 학교의 안전을 느끼지 못한 학생들의 작은 저항과 절박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의 한국 수학 여행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을 다녀온 단 한 번의 여행이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수학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이요? 그땐 이름만 들어도 눈을 찌푸렸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에밀리입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 학교를 입학하고 난 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가장 설레었던 건 바로 학교 전통인 해외 수학 여행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유럽으로 남미로 심지어 오세아니아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기에 저 역시 기대가 어마어마했죠. 수개월 전부터 저와 친구들은 해외 수학 여행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번엔 이탈리아일 것 같아 난 무조건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야지. 저도 속으로는 파리를 꿈꾸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수학여행지 발표가 있는 날이니까요. 캘리포니아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복도는 이미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죠. 친구들은 하와이나 뉴욕 같은 곳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도 미국 동부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구경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에밀리, 너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제 룸메이트 제시카가 물었어요. 글쎄, 뉴욕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보고 타임스퀘어도 가보고 싶거든.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수업종이 울리고 우리는 모두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시카와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죠. 패터슨 교장 선생님이 무대 위로 올라가시자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학여행지를 오늘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시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근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죠. 올해 우리 학교 수학여행은 교장 선생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특별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이나 한국 중 한 곳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기대했던 미국 내 여행지가 아닌 아시아라니요.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일었죠. 뭐라고? 아시아라고? 제시카가 놀라서 속삭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아시아였을까요? 강당을 나오며 복도는 이제 온통 수학여행 얘기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잖아. 제 옆에서 걷던 애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시아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해 늘 관심이 있었거든요. 세계사 수업에서 배웠던 동양 문화가 항상 흥미로웠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여행하길 기대했잖아.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이 피어났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최종 발표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저는 친구들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우리 학교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주택가로 돌아가는 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아시아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었죠. 만약 수학여행지가 일본이나 한국으로 결정된다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수학여행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 CEO였고 어머니는 저명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모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죠. 아시아라고? 흥미롭네. 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이나 한국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중요한 나라들이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던 마음이 점점 기대감으로 바뀌어 갔죠. 화려한 도쿄의 네온사인,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고궁의 조화로운 모습.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야경을 바라보며 곧 보게 될 낯선 도시의 풍경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발표 직후의 실망감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바뀌었어요. 복도와 카페테리아, 교실 어디에서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죠. 당연히 일본이지. 애니메이션의 성지잖아. 마이클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맞아.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라고. 제시카도 동의했어요. 저는 아직 어느 쪽이 좋을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열린 비공식 토론회에 참석했죠. 학생회장인 브라이언이 주도한 이 토론회는 생각보다 훨씬 열기가 뜨거웠어요. 일본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나라예요. 후지산과 벚꽃, 신사와 스시. 경험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지지파의 대표격인 리사가 열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교실 안은 대부분 일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손을 들고 찬성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었죠. 저도 일본의 매력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일본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나라잖아요. 지브리 스튜디오도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학생이 외쳤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때 평소에 조용하던 테일러가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테일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여러분,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난주 LA에서 또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래요. 혼자서 밤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고 해요. 순간 교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테일러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테일러의 말이 맞았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테일러 말이 맞아. 애슐리가 침묵을 깼어요. 작년에 우리 언니가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갔었는데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 없었대. 오히려 여기서 밤에 혼자 다니는 것보다 더 안전했다고 하더라. 테일러의 발언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늘어났죠. 그리고 K-팝도 빼놓을 수 없지. 음악 동아리 회장인 조 씨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 공연을 볼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 학교가 방문하는 걸 알면 특별 초청될 수도 있잖아. 저는 곁에 앉은 제시카에게 속삭였습니다. 생각해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이 있다고 해.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정말 앞서 있대. 디지털 교실이나 최첨단 학습 시설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제시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 면도 있네. 근데 난 아직도 일본의 역사적인 부분이 더 끌려. 교실 안의 의견은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던 분위기가 이제는 거의 반반으로 갈렸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도 대단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죠. 요리 동아리 회장인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일본 음식도 뒤지지 않아. 스시, 라멘, 돈카츠. 마이클이 반박했어요. 토론은 점심시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의견이 갈리면서 학생들 사이에 작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일본파와 한국파로 나뉘어 각자의 장점을 열심히 찾아 발표했죠. 저는 토론을 들으며 두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 한국의 빠른 발전과 안전한 사회. 둘 다 매력적이었어요. 이거 봐. 한국은 미래 기술의 선두주자야. 로봇공학, AI, 가상현실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어. 컴퓨터 과학 동아리 회장인 다니엘이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도 세계적이야. 패션 동아리에 레이첼이 덧붙였어요. 서울은 뷰티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지. 제 마음속에서도 저울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마음이 끌렸지만 안전하고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토론이 끝나갈 무렵 브라이언이 비공식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호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 가고 싶은 사람.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비슷한 수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반반으로 갈린 것 같았어요. 와, 정말 팽팽하네요. 브라이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종이 울리고 다들 다음 수업을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긴 채 복도를 걸었어요. 일본과 한국, 어느 쪽이든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교장 선생님이 최종 목적지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지난 토론 이후로 학교는 사실상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은 너 어디 팀이야? 라고 물었고, 심지어 SNS에서는 팀 일본과 팀 한국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어요. 학생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나라의 팀끼리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양쪽 다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제시카와 함께 중간 자리에 앉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비공식 투표에서는 정확히 반반이었잖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패터슨 교장 선생님이 무대 위로 올라오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늘 그렇듯 단정한 정장 차림이셨고 그 옆에는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생 여러분, 지난주 발표 이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학생회에서 진행한 비공식 투표 결과가 정확히 반반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죠. 강당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최종 목적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 순간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의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순간 강당이 두 갈래로 나뉘어 반응했어요.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다른 쪽에서는 실망한 한숨이 터져 나왔죠. 왜 한국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스크린을 가리키셨어요. 스크린에는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일반적인 고등학교 급식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영양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과 성장을 고려한 메뉴가 제공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문화적 측면 중 하나죠.
영상 속 급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반찬과 메인 요리, 과일과 음료까지 포함된 풍성한 한 끼가 가지런히 정돈된 트레이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의 피자와 햄버거와는 완전히 달랐죠. 다음으로 교장 선생님은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 안전한 사회 환경, 그리고 서울이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학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실제 한국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설명을 들으니 한국으로 결정된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교육적 가치가 높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학교의 의도가 느껴졌어요. 여행은 다음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총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모든 학생에게 여행 안내서와 준비물 목록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질문이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저나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당을 나오는 길의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일본을 기대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어요. 서울에 가게 되다니 너무 신나. 한국파였던 애슐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기대돼. 하지만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어요. 걱정 마, 안내서에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대. 그리고 통역 앱도 있잖아. 애슐리가 저를 안심시켰죠.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 여행 준비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옷, 필요한 전자기기, 환전해야 할 금액. 머릿속은 온통 준비해야 할 것들로 가득했어요. 인터넷에서 서울의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방문하는 시기는 날씨가 쾌적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죠. 지하철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글을 읽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한국어 기초 표현을 담은 영상도 몇 개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 얼마예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따라 말해보니 생각보다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저녁 먹을 시간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식탁에서 저는 부모님께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이라. 흥미로운 선택이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 기술 회사들과 협업하고 있어. 너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맞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돼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너무 달라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건 언제나 도전이자 기회란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랑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줄게. 저녁 식사 후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명소들, 꼭 가봐야 할 장소들, 현지 음식. 읽을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설렘과 걱정 사이를 오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일주일. 어떤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니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반 학생 20명과 인솔 교사 2명, 총 22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15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첫인상에 모두가 놀랐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엄청나다. 애슐리가 넓은 공항 터미널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로봇 안내원이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하자 로봇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죠. 입국 심사장에서는 자동 입국 심사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대고 지문을 인식하고 얼굴 사진을 찍으니 불과 30초 만에 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빠르다. 브라이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현지 가이드인 민지 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태울 버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죠. 넓은 좌석과 와이파이, 심지어 각 좌석에 USB 충전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버스에 와이파이가 된다고? 마이클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민지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버스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주변 환경이 눈에 띄었어요. 여기 정말 깨끗하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리수거와 환경 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민지 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강남 지역을 지나갈 때 화려한 간판들과 활기찬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오갔고 거리의 카페와 상점들은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했어요. 저기 BTS 광고다. 조시가 외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울의 야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강을 지나갈 때는 다리의 화려한 조명과 강변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가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객실 제어 시스템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불을 켜고 끄는 것부터 에어컨 조절, 커튼 개폐까지 모든 것을 태블릿으로 제어할 수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함, 효율성, 첨단 기술.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일정이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너지 넘치는 서울의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경복궁 방문과 한복 체험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 모였죠. 오늘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민지 씨가 밝은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화려한 색상의 단청과 기와 지붕이 인상적이었어요. 궁 내부를 둘러보며 조선시대 왕실의 생활과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웅장한 왕의 집무실인 근정전, 왕과 왕비의 침소였던 강령전과 교태전을 구경하면서 한국의 역사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한복 체험을 할 시간이에요. 민지 씨가 궁 근처에 있는 한복 대여점으로 우리를 안내했죠. 저는 연보라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에밀리, 너 정말 예쁘다. 애슐리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한복을 입은 우리는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왔어요.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의 아름다운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으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경복궁 관람과 한복 체험을 마친 후 저녁으로는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온갖 맛있는 냄새와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어요. 여기서는 빈대떡, 떡볶이, 만두, 튀김 등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민지 씨가 설명했죠. 저는 제시카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빈대떡과 떡볶이를 맛보았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는 처음에는 강하게 느껴졌지만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가는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상인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에게 더 챙겨주시고 맛있게 먹으라며 웃음 지어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야간 조명에 반짝이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DDP 주변을 산책하며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많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민지 씨, 여기는 밤에 여자들이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예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죠. 민지 씨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꺼리는데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안전함까지. 처음 느꼈던 문화 충격은 이제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인 세종국제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입구에는 각종 상장과 트로피가 전시된 쇼케이스가 줄지어 있었죠. 여기가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입니다. 민지 씨가 설명했어요. 교문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학생회장 준호와 부회장 수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학생 모두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준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액센트도 거의 없고 문법도 완벽했죠. 너희 영어 정말 잘한다. 어디서 배웠어?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 학교는 국제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어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거든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수진이 우리를 학교 투어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벽에 걸린 상장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다 뭐야? 제시카가 물었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받은 국제대회 수상 기록이에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경진대회, 모의 유엔, 디베이트 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했답니다.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로 참관한 건 고급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과정인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 과정인데 저는 애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참여도였어요. 어려운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하고 토론했죠. 다음으로 참관한 과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DNA 추출과 분석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마치 대학원생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습니다.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과 과일까지 다양했어요. 보통 몇 시까지 학교에 있어? 제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오후 10시까지요. 정규 수업이 끝나면 자율학습과 동아리 활동을 해요. 준호의 대답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매일 10시까지. 주말에도 학교와 브라이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보통 반나절만 해요. 일요일에는 쉬죠.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점심 후에는 영어 토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였어요. 한국 학생들의 토론 실력은 정말 놀라웠죠. 복잡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너희 정말 대단해. 나는 저런 주제로 영어로 토론하는 건 상상도 못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학교 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도서관으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공부의 시작이라는 말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실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다니. 제시카가 감탄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 열정과 실력은 분명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 압박감은 어떨지 궁금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의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과 성취는 분명 존경할 만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제게 새로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세종국제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하루 더 교류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 학교 급식을 제대로 체험해보는 날이었죠. 오늘은 실제 급식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하며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준호와 수진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어요. 오전에는 문화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 메뉴가 있대. 급식실 아주머니들이 미국 친구들이 온다고 갈비찜을 준비하셨대.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급식실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이미 놀라웠어요. 배식대에 다가가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급식이 눈앞에 펼쳐졌죠. 와,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야? 제시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갈비찜, 된장국, 잡곡밥,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그리고 과일까지 정말 풍성했어요. 마치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같았죠. 우리는 식판을 가득 채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입을 떠먹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라고. 너무 맛있잖아. 애슐리가 갈비찜을 먹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된장국은 구수했고 갈비찜은 부드럽게 익어 뼈에서 살이 쏙 빠졌어요. 심지어 채소 반찬들도 신선하고 맛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영상보다 실제로 맛보니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영양사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매일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세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저는 미국 학교의 피자,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가 주를 이루는 급식을 떠올리며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한쪽에는 오늘의 영양소를 상세히 설명한 게시판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영양사 선생님이 우리 테이블에 다가오셨습니다. 어떤가요? 미국 친구들이 우리 급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쁘네요. 영양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급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죠. 우리는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식사는 그들의 성장과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요.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급식을 다 먹고 나서 우리는 잠시 주방을 견학했어요. 조리사분들이 새벽부터 나와 식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4,000원 정도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 가격에 이런 식사를 믿을 수 없어. 브라이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모두 급식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야.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식사라고 생각해. 저는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열정과 실력에 놀랐다면 오늘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급식 하나만 보더라도 학생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졌습니다. 학생을 존중하는 나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처음 느꼈던 문화 충격, 경복궁에서의 한복 체험,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만난 학생들과 경험한 급식까지.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첫 등교날 학교 급식실에 들어서자 플라스틱 포장된 피자와 햄버거, 탄 냄새가 나는 감자튀김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의 갈비찜과 된장국, 신선한 채소 반찬이 담긴 급식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학교에서는 또다시 총기 대피 훈련이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실 문을 잠그고 책상 아래 숨어 조용히 있어야 했죠. 이런 훈련이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런 훈련 없이 안전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에밀리, 요즘 무슨 생각해?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 조용해진 것 같아. 점심시간에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의 경험이 나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 특히 교육 시스템과 안전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진지한 모습을 보시고는 귀 기울여 주셨어요. 아버지는 실리콘밸리 기업의 CEO로서 글로벌 시각을 가진 분이셨고 어머니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몇 주간의 상담과 준비 끝에 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세종국제고등학교와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도 그들의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출국 전날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두가 제 결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응원해 주었죠. 정말 가는 거야? 제시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너희도 꼭 한국에 놀러와. 저는 친구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학생으로서였죠.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첫 학기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적응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준호와 수진을 비롯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국제문화교류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저는 미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았습니다. 미국의 좋은 점, 그리고 개선할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장점이 있어요. 저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배우고 앞으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발표를 마치며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급식 시간, 저는 오늘도 맛있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다양한 반찬을 즐겼어요. 미국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급식 사진을 보내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놀라워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또 자랑이네라며 웃어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진 창 너머로 제 미래도 함께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의 수학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에 오늘의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있다. 미국에서의 성장 배경과 한국에서 배우는 새로운 가치들. 이 두 가지 모두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언젠가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 두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미래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플러스였습니다.